이제 시계값에 이어서 이제 1차식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뭔가 용어를 배우시고 뭔가 이 식들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하나들의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한 그냥 기본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배울 1차식의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산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 용어가 무슨 뜻이야? 이런 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단항식, 다항식, 1차식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먼저 개념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식 중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까? 자, 개념이 탄탄히 자 여기 다 등장을 했어요. x1인 사과를 4개를 사면 4x1을 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탄탄히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a의 제곱이에요. 자, 개념쌤 그래 참 많은 예를 들어줬구나. 이 식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4x, 4 뭐 a의 제곱, 그 다음 뭐 2x 플러스 3, 뭐 2x 마이너스 3y, 10 뭐 이런 식들이 나왔나 봐. 계속 뭐 중력이니까 뭐 어떤 식들이 등장을 했겠죠. 이때 이 식들의 덧셈이 있는지 그리고 문자의 제곱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한번 볼까라고 했습니다. 이 식들을 이제 하나들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까? 묻고자 하는 것은 엄청 길죠. 글이 5개의 식이 있어. 4x도 있고 4a의 제곱이라는 식도 있고 2x 플러스 3도 있고 2x 마이너스 3y도 있고 10이라는 수만 적혀있는 식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식에서 덧셈이 있는지와 문자의 제곱이 있는지로 분류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고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요? 식에 덧셈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다음에 식에서 문자의 제곱이 있는 것, 없는 것 분류 작업만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적용 해결 단계를 거쳐가면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덧셈의 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자, 뭘 파악할 수 있냐 하면요. 얘는 뭔가 덧셈의 식이 없으니까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 그지? 묶여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은 뭔가 이렇게 덧셈과 뺄셈으로 마치 기차의 칸처럼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으로 나눠졌다. 뭐 이런 느낌 가지실 수 있겠죠? 됐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문자의 제곱이 있다, 문자의 제곱이 없다, 문자 자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겠네. 그럼 얘들아, 이제 이거는 덧셈이 있는 식입니다. 이건 덧셈이 없는 식입니다. 아, 이건 문자의 제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자들이 말로 다 풀어가지고 설명을 할까요? 아니죠. 얘네들의 적당한 뭔가의 용어들을 다 하나하나 붙여줄 거예요. 자, 좀 풀이를 해본다면 예를 들어 2x 플러스 3에서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2x 그 다음에 3 얘네들을 각각의 무엇이라고 하냐? 항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항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항목을 정한다라고 설명할 때도 그 항자를 쓰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에서 얘네들이 각각이 무엇이 되냐? 항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묶음으로 곱으로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의 식들을 모두 항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되셨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더 기셔도 어쨌거나 뭐 이런 식이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네들은 마치 기차의 한 칸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곱으로 연결된 거. 사실 곱으로 연결된 거는 나눗셈으로 연결된 것도 마찬가지겠죠. 분수의 표현도 그렇고 어쨌거나 얘네들은 하나의 칸이야, 칸. 한 칸, 이렇게 해서 두 칸, 이렇게 해서 자, 만약에 이게 부호까지를 다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렇게 부호까지 다 포함해. 부호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은 항상 모든 식은 덧셈으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아, 얘네들이 기차의 칸들이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전체 칸을 여러분들이 각각의 항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얘도 항이고 그럼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이 되겠구나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얘를 항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어떤 문자가 곱해진 개수, 그 문자에 관한 항의 차수라고 한다라는 걸 여기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차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 차수는
문자가 정확히 곱해진 횟수 얘들아. 곱해진 횟수. 여기는 2 곱하기 x죠. 그럼 여기는 차수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한 번이죠. x 한 번 곱해졌죠. 그 다음 얘는 y 있으니까 그대로 한 번. 얘도 1차. 차수가 1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얘는 차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0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잠깐만. 얘에서 2x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돼 있어. 그러면 x는 몇 번 곱해진 거야? 2번이요. 그럼 차수는 몇 차야? 2차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 x분의 1 이런 거는 1 나누기 x지. 자, 그지? 그러면 x가 곱해진 게 아니라 나누어진 거. 얘는 차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아셨죠? 차수 자체가 뭐라고요? 문자가 곱해진 그 횟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문자가 곱해진 횟수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고. 자, 지금 두 가지 용어들 배웠습니다. 각각의 항들 배웠고요. 이 항들에서 나타내지는 문자들의 곱해진 횟수, 차수라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다항식에서 내가 차수 대표적인 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해 볼까? 자, 이렇게 연결했어. 그러면 얘네들 지금 각각의 얘도 항이 되는 거고 차수는 2차, 1차, 얘는 없지, 0차,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식에서는 차수를 몇 차식이라고 얘기해야 돼? 2차라고 얘기해야 돼? 1차라고 얘기해야 돼?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 0차라고 해야 돼? 얘는 2차라고 표현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에서 대표적인 가장 높은 차수를 이 다항식의 차수라고 얘기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차수를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 얘는 2차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높은 차수를 여러분들이 그 다항식의 대표의 차수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얘네들에서 이제 특히나 이런 식들에서 여러분들이 이 차수가 1차인 것들을 우리는 1차식이다라고 풀 수 있겠죠. 말로 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식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챙기시고요. 자, 절대로 분모로 내려간 것은 차수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셨죠? 아, 그렇구나. 그럼 얘들아 잠깐만 봐봐봐. 자, 여기서 지금 문자에 제곱이 있다. 그 다음에 문자에 제곱이 없다. 문자가 없다. 자, 이런 표현들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랫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개념 저장 단계에서 보긴 하겠지만 여기서도 좀 살펴볼게요. 문제의 제곱이 있습니까? 그럼 얘는 몇 차야? 2차겠죠. a가 2번 곱해졌잖아. 그치? 그 다음 문제의 제곱이 없어. 근데 여기서는 x 한 번이니까 1차. 얘도 x 한 번이니까 1차씩. 그죠? 그 다음 얘도 몇 차씩입니까? 1차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봐봐라. 요거 좀 헷갈립니다. 자, x, y래. 그럼 요거는 몇 차씩이겠습니까? 문자가 자, 한 번이 곱해진가 두 번이 곱해진 거야? x도 어쨌거나 곱해졌고 y도 곱해졌기 때문에 얘 자체도 2차식이에요. 아셨죠? 요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자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상수항. 자, 요 용어는 또 따로 선생님이 알려주겠지만 문자가 없고 항상 수만 있는 것은 항상 수만 있다. 항 중에서도 좀 특별한 항, 상수항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요것들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덧셈의 식이 없는 것 있죠.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단 항이 하나로만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단항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 이렇게 덧셈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한 개 또는 이제 한 개를 포함해서 그 이상이다라고 할 때는 다항식, 항이 많다라고 해서 단항식을 포함해서 다항식이 더 큰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항식은 단항식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일 때는 여러분들이 다항식입니다. 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단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묶음으로 연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추가되는 선생님이 용어들까지 챙겨줬고요. 자, 마지막 개념 저장 단계 한번 가면서 안 한 부분들 하나씩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요 아래에 써 있으니까 선생님 이쪽에다 다시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5 이런 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니? 각각 얘네들은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곱으로 연결되었잖아요. 한 묶음이 되잖아. 그래서 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자체를 우리는 항이라고 합니다. 얘도 항이었어. 근데 요건 뭐야? 문자가 없고 수만 있어. 항상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다라고 해서 상수항이라고 이름 붙여줄 수 있고요. 외워줘야 돼 이거. 알겠지? 자, 얘는 상수항, 항상 수로만 이루어진 항. 됐지? 자, 상수항이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뭡니까? 항 자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 있죠. 하나, 둘, 여기는 세 개가 있네. 이거는 다항식이야, 단항식이야. 전체를 봤을 때는 다항식이야. 그치? 단항식은 단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하나의 묶음만 있는 거 요게 이제 단 하나로 이루어진 항입니다. 단항식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개수는 뭐냐? 개수. 자, 발음 조심. 개수. 그지? 개수는 뭐냐 하면 요게 지금 문자가 x제곱이 있잖아. 요 앞에 뭐가 곱해진 거니? 2가 곱해진 거예요. 그죠? 요 x 앞에 누가 곱해진 거니? 3이 곱해진 거예요. 즉 이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우리는 개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문자 앞에 곱해진 그 수, 부호까지 다 포함해야 돼. 부호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개수라고 한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각각의 항의 차수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겠죠. 얘는 2차, 얘는 1차, 얘는 0차. 그치?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에서 차수가 가장 큰 차수를 읽어주는 것이고 얘는 그러니까 2차식이고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45 여기까지만 있으면 얘는 몇 차식이 되겠습니까? 얘가 제일 높은 게 1차니까 1차식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1차식은 여러분들이 문자가 곱해진 일수가 1차인 게 대표항이 된다. 즉 여러분들 이렇게 대표인 차수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죠. 그래서 1차식도 이해를 해봤습니다. 용어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은 용어를 좀 파악을 잘 해주셔야 돼요. 뭐 문제 푸는 거 많지 않아요. 용어만 잘 파악해 주시면 그에 맞는 대답만 좀 잘 해주시면 되고요. 시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요 파트에서는 뭐 개수를 찾아라 이런 문제 많이 안 나와. 그냥 이제는 자연스레 그 다음 단원이랑 연결하시면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내요. 문제를 풀려면 그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 뭘 묻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 개수들의 합을 구해라. 그럼 뭐 개수가 뭔지 알아야지 합을 구하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하게 아셔야 될 그 용어들의 뜻이다라는 것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항식과 다항식은 서로 다른 건가요? 다항식과 단항식은 서로 다른 건가요? 자, 그리고 또 2x-3y에서 y의 개수는 얼마인가요? 당연한 질문을 했죠. 단항식은 하나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 되기 때문에 다항식은 하나 이상이야. 그러니까 단항식도 포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x-3y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의 개수는 앞에 있는 -3까지 부호까지 다 얘기해 줘야 된다. 선생님이 다 강조한 부분 두 가지가 나왔죠? 챙기시면 돼요. 됐죠?